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된 원티드랩 김지원입니다. 네, 제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나가셔가지고 좀 당황하긴 했는데, 저 있으신 분들에게 최대한 좋은 정보 드리도록 좀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주제가 인사 성과 관리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이 좀 어떤 분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그냥 대략적인 감으로는 대표님이시거나 혹은 이제 경영 지원팀이거나 혹은 인사팀이실 것 같은데, 혹시 대표님이시면 손 한 분만 좀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대표님 좀 계시고 혹시 내가 인사팀 팀장이나 혹시 인사팀 쪽이시다. 혹시 그럼 안 되신 분들은 혹시 어느 일을 하시는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경영지원팀.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요걸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만나는 주된 고객분들이 그쪽에 다 계신 분들인데 그쪽에 계신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면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사실 뭐 개발이나 마케팅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사스 도입하는 게 되게 쉽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인사 관리보다. 왜냐하면 사실 그건 매출에 직접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인사 관리나 성과 관리 솔직한 얘기로 메모장이나 엑셀로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서비스를 쓰셔야 할 이유를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고 그런 이유들을 오늘 좀 제가 좀 잘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메모장이나 엑셀로도 할 수 있는 일을 저희 서비스를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서비스 그 회사를 만들어 나가시다 보면 구성원들이랑 회사랑 같이 정한 약속이 있겠죠. 우리는 9시까지 출근하자. 우리는 10시까지 출근하자. 우리는 지각하지 말자. 우리는 연차는 뭐 언제 쓰자. 최소 언제까지는 연차를 사용해서 구성원들이 알게 하자.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말로만 하면 되게 공허하게 들리거든요. 잘 지켜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그것도 그 회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근태관리 서비스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전자결제, 전자계약, 설문, HR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슬랙이나 팀즈, 구글 캘린더, 아웃룩 캘린더, 뭐 캡스, 세콤 이런 것들과 연결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계속 순서를 보여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인사 담당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것들을 통해서 구성원들도 더 잘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HR 담당자 입장에 HR 담당자랑 구성원이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 파트의 고객이거든요. 사실 이제 도입은 HR 담당자분이 해주시지만 사용은 구성원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HR 담당자만 좋아하는 기능을 만들진 않고요. 저희는 HR 담당자도 좋아하고 구성원도 좋아하는 기능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인사 담당자나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페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만들어 드려야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도 도입을 하셨는데 구성원들에게 나쁜 소리 안 듣고 구성원들이 우리가 같이 정한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랑 일 잘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냥 회사가 관리하기 쉽도록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예를 하나 설명을 드리면 사실 코로나 때 재택근무가 되게 많이 활성화됐죠. 근데 사실 그거는 재택근무가 활성화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그렇더라도 이제 재택근무를 아직 하고 이제 재택근무를 그래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에 우리도 뭐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회사가 아니라 한 8시부터 10시 사이에 출근하고 뭐 한 4시나 6시쯤에 퇴근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정도의 그 새로운 근태 제도를 가지고 구성원마다 사실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좀 유연하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시간대를 만들어내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사실 그거를 그냥 말로만 하면 아까처럼 서로가 정한 약속을 굉장히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출퇴근 가능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고 그래서 출퇴근 가능 시간이 있다는 건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시간도 설정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서로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있고 그리고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 누가 사무실에 출근했는지 재택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사전에 공유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그냥 막 이루어지면 누가 좀 관리하시기 어렵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결제를 받고 승인을 받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어차피 회사랑 구성원 간의 계약을 보통은 1년에 한 번은 하시잖아요. 연봉 계약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은 더 많은 계약서를 좀 쓰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저희 서비스에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이 확장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추석이었으니까 뭐 추석 선물 세트를 드려야 되는데 뭐 A는 홍삼이고 B는 뭐 뭔데
A, B 중에 골라주세요라고 하면 절대 안 고릅니다. 며칠까지 며칠 몇 시까지 해달라고 하면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관리하시기 쉽게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 만들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사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부가적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부가적인 일을 사실 해야 할 때 잘 할 수 있게 해주면 본인의 업무를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좀 하나하나 사례별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근태 관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회사마다 시차 출퇴근제를 하시는 기업도 있고 고정 출퇴근제를 하시는 기업도 있고, 우리는 그냥 하루에 8시간 근무 안 해도 돼, 우리는 주에 40시간만 알아서 일해, 뭐 이렇게 하시는 기업도 있고요. 우리는 한 주가 아니라 한 달에 뭐 120시간만 일하면 돼, 뭐 220시간만 일하면 돼, 이렇게 하시는 기업도 있습니다. 사실 다양한 기업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근태제도에 맞는 근무 유형들을 다 만들어 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거에 따른 출근 퇴근 가능 시간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한 주인데 프리랜서를 단기간에 고용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아니라 9시 출근 6시 퇴근이다 라고 하시면 그런 분들에게만 설정을 또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완전 자율로 출퇴근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나의 동료가 언제 근무를 하는지 알아야 내가 미팅을 잡을 수 있고 그들이랑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 타임을 설정을 하시면 그 시간 내에 서로 미팅을 하면 좋지만, 사실은 이제 뭐 회사 내 회의실이나 이런 여력이 좀 부족하실 경우에는 근무 스케줄을 아셔야 되는 필요도 있잖아요. 그래서 구성원에게 근무 스케줄을 직접 작성하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근무 스케줄을 내가 확인해서 이 사람이 다음 주에는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구나 라고 하면 그때에 맞춰서 회의를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당연히 결제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비포괄제를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장 근로를 얼마를 했는지 휴일 근로를 얼마를 했는지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다 엑셀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요건 조금 타이트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 제도인데, 사실은 그냥 뭐 예전에는 9시쯤에 일어나가지고 다 왔나 이렇게 보고 빈자리가 있으면 뭐 지각이다 이 정도, 아니면 이제 뭐 캡스나 세콤을 찍어가지고 그 데이터를 비교를 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번거롭기도 하고, 캡스나 세콤은 누가 찍고 그냥 같이 들어가면 사실은 출근했는데 출근의 기록이 안 돼 있는 조금 애매한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앱에서 GPS나 와이파이 기반으로 출퇴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 반경 몇 미터 안에 들어오면 출퇴근 버튼이 활성화가 되고 그때 출근이나 퇴근하기가 되고요. 아니면 회사가 지정한 와이파이에 모바일 기기가 접속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도 출퇴근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은 지점이 여러 개 있는 경우가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뭐 성수점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잠실점이 있을 수도 있고, 역삼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지점마다 그쪽으로 출퇴근하실 수 있는 분들도 관리하실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연차 관리인데요. 요거는 뭐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아시지만 이걸 구성원들이랑 같이 잘 보이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휴가 한 개 한 개가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관리할 수 있고, 이게 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는 거를 잘 보여드리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기업도 있고요. 보통 이제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관리가 쉽지가 않으니까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입사일마다 도래하는 그 연차를 생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데, 사실 이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회계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가 정한 뭐 특정한 날짜를 기준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요즘에 이제 조금 근태제도가 많이 변화하면서 되게 예전에는 종일 연차 쓰는 게 하나 있었고 반차 정도만 있었는데, 요즘에는 반반차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진짜 분 단위로 쓰게 하실 수도 있거든요. 30분 단위로 쓰게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시간을 지정해서 반차는 일괄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한 점심시간 조금 지난 후에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는 뭐 11시부터 한 3시까지 그때만 잠깐 휴가를 쓰고 나머지 앞과 뒤의 시간은 회사에서 업무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당연히 조금 구성원 연차 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이렇게 한눈에 보실 수도 있고요. 구성원 입장에서는 앱에서 나의 연차가 언제 사용됐고, 나한테 생성된 연차는 이 정도다 라는 것도 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 촉진 하시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연차 촉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연차 소멸 6개월 전에 이거를 대상자한테 안내를 해야 되고 그거를 서명을 해야 되고 이런데, 사실 그거 언제 다 머릿속으로 기억하고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저희 서비스를 쓰시면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가 돼서 알림을 띄워드리거든요. 그리고
구성원 입장에서는 노무 수령 거부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신청한 날에는 출근하기를 누를 때 오늘은 연차로 신청하신 날인데 그래도 출근하시겠냐라고 알림도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 혹은 대체휴가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하시면 승인을 얻고 그게 자동으로 휴가가 발생되게 되니까 연차 이외에 생성되는 다른 휴가들도 관리하시기 굉장히 용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3년, 5년, 뭐 10년 뭐 이렇게 그 만근을 하시게 되면 장기 근속 휴가, 리프레시 휴가들 많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 구성원에게 주는 휴가가 아니라 특별한 누군가한테만 휴가를 주실 때도 그런 부분도 하실 수 있고 당연히 이런 것도 경조사 휴가, 연장, 휴일, 재택, 외근 뭐 이런 거 별로 다 결제 라인을 설정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휴가 같은 경우에는 인사팀만 알아도 되는데 경조휴가 같은 경우에는 경조금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사실 재무팀 입장에서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경조금 나간다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그 결제 라인에 재무팀을 넣어주시면 재무팀 입장에서도 아 A라는 직원이 결혼을 하는구나 그럼 경조금이 나가겠구나 라는 것도 미리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사실 전자결제 관련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근태 관리에 대한 전자결제 부분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오늘 이번 4분기에 저희 회사가 마케팅 캠페인으로 뭐 3천만 원 쓸 예정인데 당연히 3천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 그거에 있어서 회사 하이어라키에 맞춰서 승인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결제 라인을 좀 다양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결제도 있고 합의도 있고 재무 합의, 그 다음에 뭐 팀 단위 합의, 개인의 합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회사마다 굉장히 다양한 어떤 결제 라인들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들을 잘 설정하셔서 이용하시면 용이할 것 같고 당연히 템플릿마다 결제 라인은 다 별도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결제 서비스 쓰시면 다 되는 기능들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들을 뭐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근데 기존에 사용하시는 그룹웨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그 그룹웨어에서 제공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좀 쓰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회사는 슬랙을 쓰고 우리 회사는 팀즈를 쓰는데 그 외 그 그룹웨어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쓰면 사실 그게 되게 그냥 되게 간단한 전자결제 문서인데 상신이 됐는데 이게 되게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다른 업무도 바쁜데 갑자기 뭐 이게 올라와서 이걸 승인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번거롭고 그럼 그 커뮤니케이션 툴을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그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슬랙이나 팀즈를 연동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결제 메시지가 저희가 푸시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캠페인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을 승인 반려하실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상세를 누르셔서 안에 내용들을 보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입한다고 하면 날 감시하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감시하려고 쓴다기보다는 이제 제도가 이런 거고 주 52시간도 도입이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좀 인사팀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약간 좀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원래 쓰고 있던 툴에서 이걸 쓰게 되면 구성원들이 이런 것에 가지는 반감 같은 것도 좀 줄어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근태와 캘린더 연동 같은 경우에는 협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이랑 미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연차로 잡혀 있다거나 반차로 잡혀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이때는 반차니까 오후에 미팅을 잡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자계약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제 비즈니스 파트에서는 요즘에 전자계약들을 굉장히 활발하게 쓰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서면으로 주고받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인사팀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파트가 쓰고 있는 그 계정을 쓰기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다른 구성원이랑 하는 연봉계약서를 다 보실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인사팀은 필연적으로 전자계약 서비스를 다른 걸 쓰시게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서비스 안에서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정보가 저희 데이터에 남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달, 올해 12월에 내년 1월에 연봉 인상이 된다면 구성원 전체랑 연봉 계약을 하셔야겠죠. 근데 그분들의 뭐 이름, 주소, 뭐 사원번호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서비스를 쓰시면 거기에 그 정보를 다 넣으셔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는 자동으로 쑥 들어가고 구성원 입장에서 사인만 하시면 되는 조금 더 편하고 쉽게 관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도 내가 연봉 계약을 했는데 이거 어디 갔더라? 내가 뭐 스톡옵션 계약서를 받았는데 막상 행사하려고 보니까 내 스톡옵션 계약서가 어딨지? 하시는 것들도 다 요 안에서 관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그냥 제가 추석 선물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설명을 드렸는데 추석 선물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단위로 회사 만족도 조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만족도 조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 저희는 이제 만족도 조사를 조금 더 투명하게 하고 싶어서 익명으로 좀 진행하고 있어요. 익명으로 진행하다 보면
우리 회사 사람은 180명인데 175명에서 죽어도 안 늘어나. 이 5명이 누군지 모르겠어. 근데 이걸 다 받아야 사실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뭐 최고 관리자라고 해서 그 익명으로 안 한 사람이 누군지까지는 알려드리진 않고 익명인 대상자에게 푸시를 보내서 메일, 뭐 팀즈 아니면 FC, 슬랙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안내를 계속 보내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기본적인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글에서 이용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대신에 그런 부분들 한 사람, 안 한 사람, 익명이라면 안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런 것들을 좀 더 관리하시기 쉽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설문 리마인드 기능 이런 것들로 제공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곳에서 관리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분이 2021년도 연봉은 얼마였고 2022년도 연봉은 얼마였고 이런 부분들을 어딘가에 관리를 하고 계실 텐데 그것들이 사실은 조금 아웃데이트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은 자주 보지 않다 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태관리 서비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루에 2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볼 수 있는 서비스인 장점이 있어서 이런 HR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열을 하고 관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뭐 이름, 주소, 뭐 연락처, 뭐 직무, 뭐 이런 것들은 다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근데 회사마다 되게 특이하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뭐 MBTI를 넣는다던가, 뭐 주소를 뭐 다른 것들을 넣는다던가, 이런 개인 주소를 넣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정보를 넣으실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인사 담당자분들의 어떤 특징은 다 같이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군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엑셀처럼 이렇게 다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요거를 필터를 걸어가지고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만 보시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들은 스타트업들이 사실 성장해 나가면서 조직 개편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팀을 한 3번 정도 옮겼는데, 그럼 사실 저는 지금은 HR 솔루션 사업부에 있었는데 사실 저 입사는 마케팅 팀으로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하지 않을 때까지는 누구도 제가 마케팅팀인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저희 인사팀이 저보다 늦게 들어왔다면.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조직도 안에서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마케팅팀이었는데 뭐 사업개발팀으로 갔다가 HR 솔루션 사업부로 왔다. 그럼 이런 것들의 히스토리를 알 수 있고, 뭐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마케팅팀에 있다가 마케팅 리더가 됐다라는 것들도 다 보실 수 있고, 뭐 사실 전 직장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기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학력이나 이런 부분도 기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입사자가 생기면 필연적으로 원천징수 영수증, 뭐 신입이면 뭐 대학교 졸업증명서, 뭐 성적증명서 이런 거 받으시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 파일로 받으셔가지고 이제 종이로 어딘가에 넣어두시고 사실 그거 꺼내보신 적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근데 막상 필요할 때 보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개별로 다 어떤 하나의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뭐 경력증명서나 뭐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이런 것들도 다 파일함에서 관리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좀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은 보통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들은 플랜을 이렇게 뭐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걸 쓰려면 인질로 잡혀 있는 기능들이 좀 있어요. 이걸 쓰려면 또 인질로 잡혀 있는 기능들이 있고, 근데 저희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근태 관리는 그냥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HR 데이터, 설문 이런 것들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 결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인당 2,000원이 과금이 되고요. 여기 있는 뭐 연동 관련된 부분들은 인당 1,000원인데, 제일 많이 물어봐 주시는 질문들이 슬랙, 팀즈, 구글 캘린더, 아웃룩 캘린더 연결하면 인당 4,000원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인당 1,000원입니다. 요거는 다 연결해도 인당 1,000원이고, 전자 계약 같은 부분들은 사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파트처럼 계약을 되게 자주 쓰시는 건 아니고 특정 시기에 몰아서만 딱 쓰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월별로 하게 되면 사실 좀 그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저희는 요걸 그냥 건당 500원으로 책정을 해놨고, 사실은 뭐 요거는 다른 서비스 찾아보셔도 가장 저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저희가 실제 서비스를 어떻게 다른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를 거의 초창기부터 써주신 뷰티 커머스 S사, 뭐 사실 요걸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슬랙이나 구글 캘린더를 통해서 수기로 이제 근태 관리를 해오다가 그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로 쉽게 정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근태 승인이나 반려 같은 경우에도 조직 내에서 팀 리더들이 관리하고 그것들을 인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주 52시간이 전격적으로 도입이 되게 따라서 사실 주 52시간 넘기기 어렵지 않나라고 하지만 넘기려면 쉽게 넘길 수 있습니다. 하루에 11시간씩이라고 월화수목금 하면 바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슬랙이나 팀즈 메시지를 통해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2시에
뭐 A라는 직원이 이대로 가면 52시간이 넘는다. 이런 것도 다 알람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AI 스타트업 M사는 여기는 뭐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도 재택근무를 좀 하고 싶은데 사실 이게 제도적으로 좀 마련이 돼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고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해서 뭐 사무실 군다고 재택근무도 하는 건데 이렇게 코어 타임을 정해가지고 자유롭게 근무 시간을 설정하고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임 기업 G사는 사실은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근태관리 서비스는 뭐 A라는 서비스를 쓰고 전자결제는 B라는 서비스를 쓰고 전자계약은 뭐 C라는 서비스를 쓰면 사실 A라는 서비스에는 뭐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아직 퇴사를 안 했는데 B라는 서비스에는 홍길동이라는 직원이 살아있고 그럼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은 뭐 이건 뭐 정말 꼼꼼하게 관리하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그런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한 곳에서 다 사용하실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휴먼 에러가 되게 줄어들 수 있고 그리고 요거를 근태 관리랑 뭐 전자결제랑 뭐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보시게 되면 새로운 인사이트를 좀 얻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관리되다 보니까 회사의 조직 문화나 HR 문화에 대해서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메모장으로도 엑셀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 인사 담당자분이 번거롭게 하시면 다 하실 수 있고 뭐 그냥 다 다운 받아가지고 누구누구 시에 연차는 며칠 남았으니까 언제까지 며칠 쓰세요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게 너무 일을 하는데 번거롭고 구성원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저희 서비스의 장점은 서로가 정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이거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네이버나 구글에서 원티스페이스 검색하셔가지고 이용해 주시면 되고 이런 아까 유료 기능들 같은 경우에는 4인까지는 모든 기능이 그냥 무료로 제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도입하실 때 인사팀 4분 정도만 가입을 하셔가지고 먼저 좀 사용을 해보시고 이런 게 우리 회사랑 지금 맞구나 이런 제도는 이렇게 운영해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이 있으시면 도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전사 직원을 초대하셔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니저님 감사드립니다. 혹시 저희 질문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 스페이스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홍기는 스타트업을 만드는 이상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플렉스를 쓰고 있는데요. 플렉스 제가 이제 초창기부터 쓰다 보니까 이제 같이 거의 제품 개발을 같이 하면서 에러를 찾아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원티드 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플렉스에 있는 기능들이 대부분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같이 플렉스를 쓰는데 원티드 스페이스로 가야 되는 뭔가 특이한 장점이나 뭐 그런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게 사실 저 카메라가 안 보이면 좀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아까 되게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 사실은 원하는 기능들 대부분이 다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비스를 써보시면. 근데 이제 사실 그것들이 과하게 과금되어 있지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근태관리 서비스로 먼저 시작했다 보니까 근태관리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훨씬 잘 되어 있을 거고 그런 다른 이외의 부분들에서는 사실 뭐 플렉스가 더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쟁사로 제가 한 번에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과하지 않고 우리 회사에 맞게 조금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 서비스를 써주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뭐 여기서 또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원티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게 원티드 랩이라고 하는 채용 서비스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채용 서비스 이외에 교육 사업도 있고 프리랜서 매칭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각각 따로 움직이진 않을 거고 언젠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질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쓰시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원하시는 기능만 켜고 끄고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있으신가요? 매니저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일단 손을 좀 이렇게 들어 죄송합니다. 저는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한 공기기관 단체에서 이렇게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는 신도라고 합니다. 인사 근태 관리 서비스 관련해서 저희 또 내부적으로 조금 개선을 해야 되는
세미나를 들어오게 됐는데요. 저희가 가장 내부적으로 쟁점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룹웨어에서 스텝은 기록을 가지고 이제 다른 요즘에 원티지 스페이스처럼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서비스들에서 조금 더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편리한 기능들을 통해 분쇄 관리를 할 수 있는가 조금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사실 일반적인 스타트업 분들과 다르게 이번 임직원분들 나이대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솔루션을 한꺼번에 사용하시는 걸 어려워하시거나 번거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그 분쇄나 휴가 관련해서 출장이나 이런 거 신청을 할 때는 그 기존의 그룹을 사용을 하면서 이 원티드 스페이스에서 관련된 그 정보들을 따와서 이렇게 좀 반영을 할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좀 여쭤보고. 제 질문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룹웨어에 있는 거를 저희 쪽으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실까요? 옮기는 거라기보다는 기존 그룹웨어 상에서 이제 전자결제가 되어 있는 분쇄 관련 내용들을 이제 그 정보들을 활용을 해서 원티드 스페이스에서 분쇄 관리가 가능한지. 예를 들면 출장 신청을 현재 쓰고 있는 그 그룹웨어에서 신청을 해서 결제를 받았는데 이 정보를 활용을 해서 원티드 스페이스에서 관리가 가능한지 사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런 게 가능할지. 사실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저희가 API를 제공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사실 어떻게 하실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사실 그 데이터를 만약 옮겨 오시면 그런 것들을 다 들어서 저희가 제공해드린 템플릿에 넣으시고 업로드만 해주시면 다 옮겨올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봤을 때 둘 다 쓴다는 개념으로 좀 들려가지고 맞으실까요? 그러면 이제 사실 API를 가져가셔가지고 거기서 뭐 하시는 것들을 저희 서비스에서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뭐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캡스나 세컨 같은 거 연동을 하시게 되면 그 출근하실 때 지문 인식하거나 카드키 인식하시고 출근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게 그냥 저희 서비스로 다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온라인 질의가 하나 있어서 네네. 지금 제가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혁님께서 설문 관련해가지고 네. 익명으로 진행하고 미설문자에게 푸시만 보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끝까지 설문 안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익명일 경우에는 끝까지 안 하시는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사실은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간 다음에 하면 그게 사실 익명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그걸 완벽하게 해결해 드릴 수는 없고 대신에 이제 저희가 설문 마감일 그다음에 그 시작일을 다 설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메일, 그다음에 FC, 그다음에 슬랙이나 팀즈를 쓰시면 거기까지 푸시가 가는데 이거 세 가지를 다 했는데도 안 하시는 분은 네, 사실은 저희도 막 크게 대단한 대안책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질문 주신 분이랑 조금 유사하긴 한데 타사, 구체적으로 시프티와 플렉스와의 차별점이 있다면이라고 말씀 주셔서 플렉스는 아까 조금 답변 주셨으니까 시프티라는 기업과의 네, 간단하게 네, 이것도 똑같이 카메라 없으면 더 솔직하게 얘기해 드리겠는데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뭐 적당한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시프티에 비교해서 좋은 점은 근태관리 서비스는 서로 비슷할 거고요. 왜냐면 시작한 게 근태관리니까. 시프티에 없는 뭐 설문조사나 전자결제나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마 같이 사용하시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한 곳에서 관리가 돼야 좀 편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한 곳에서 관리가 될 수 있는 게 저희 서비스의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 질의는 없으시겠죠? 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